벼랑간 주식 부동산 이야기 별주부전 얌입니다. 박수입니다. 안녕. 우리 굉장히 뜨겁대 반응이. 아 그래? 뜨겁다 못해 거의 차가워진 수준이라던데. 드라이 아이스처럼. 그래? 우리 그냥 반말해가지고 듣기 거북해서 그런 거 아니야? 거북? 그래. 요즘 2차 전지가 그렇게 뜨겁다며? 아 진행 좋았어. 어.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즘에 주식시장을 보면 올해 들어서 이게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코스닥이거든. 이게 2023년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코스닥은 한번 쭉 올랐다가 지금 이제 약간 빌빌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그냥 오르고 있잖아. 코인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코스피가 11% 정도 올랐고 이게 코스닥은 26% 정도 올랐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야? 글씨를 쓰는 거야? 왼손이어가지고 운해가 발달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해서 거의 2배 넘게 올랐는데 그걸 이끈 게 바로 2차 전지다. 2차 전지. 이게 2차 전지 ETF 중에 하나인데 이게 보면 여기가 이제 2월이잖아. 나 이거 있다? 타이거 2차 전지? 아 그래? 굉장히 트렌디하구나. 나 이거 몇 년 전에 샀어. 심지어 몇 년 전에? 그럼 저기 어디 있겠네 가격이? 대박. 부럽다. 나 이거 16,000원대인가 샀는데? 그래 이거 봐봐. 그럼 지금 이게 78% 오른 거야. 진짜? 16,550원에서 지금 29,520원까지. 미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널 욕했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게 우리가 올해 안에 벌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 여기가 이제 파산 직전에 합병이 됐잖아. 이런 것들 어떤 금융 때문에 금융 위기가 온다 2008년처럼 그런 위험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1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올라버린 게 2차 전지다. 그래서 굉장히 뜨거웠던 게 2차 전지인 것 같은데. 2차 전지가 뭐야 근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게 1차 전지야. 건전지. 쓰고 버리는 게 1차 전지고 재충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게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게 2차 전지. 여기 자동차 여기 밑에 깔려 있는 요 전지가 이제 2차 전지고 1차, 2차가 있는데 또 3차도 있더라고. 3차 전지는 이 연료를 넣어서 그 건전지에서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수소차야. 우리나라에 있는 수소차인데 여기는 얘는 수소를 넣어. 그럼 이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서 가는 차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가 발전? 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3차 전지를 우리가 타고 다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2차 전지가 신나게 달렸다. 그러면은 2차 전지의 시대도 이제 일단락 되는 거 아닐까? 3차 전지에 우리는 담가야 되지 않을까? 2차 전지가 더 오를 수 있을까? 여기 테마가 달라. 그래서 여기가 수소 테마가 있고 여기는 2차 전지 테마가 있어. 그래서 이 테마가 달리 간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지금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건 이 2차 전지 테마가 열심히 가고 있다 이 얘긴데. 근데 왜 갑자기 이 검찰 뭐야 이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2차 전지의 대장주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나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심지어는 3월 말에 이 경영진이 미정보 공개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런 혐의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당했어. 이거는 그 현장 사진은 아니야. 그냥 내가 갖고 온 건데 관계 자료 그냥 관련 자료. 이 압수수색을 받았는데도 주가가 올랐어. 맞아. 여기에다가 최근에 미국에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들어는 봤을 거야. IRA인데 이 세부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손해볼 게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또 이것도 호재로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주가가 오를 때 good is good, 호재는 호재다, bad is good, 악재도 호재다 이러면서 그냥 막 가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IRA도 지금 good is good, 배드 이즈 굿도 압수수색을 해도 배드 이즈 굿 그냥 뉴스에 나오면 다 좋다. 이러면서 지금 2차 전지가 열심히 가고 있다. 근데 그럼 지금 담가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굿 이즈 굿까지는 알겠는데 배드 이즈 굿이 나왔을 때쯤 되면 약간 그때는 약간
약간 구한전자 때 생각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고점 임박설이라든지 아니면 나보다 더 바보가 주식을 사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아 그래? 아직은 아닌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증권사들이 아직 더 갈 수 있다 이런 리포트들을 내고 있거든. 근데 오늘 약간 떨어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오늘 얘기는 잘 모르겠고. 불안해. 근데 우리의 지금 문제는 나는 못 샀는데 이렇게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지. 이거잖아 사실은. 그렇지. 그럼에도 담그고 불구하고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랑 같이 못한 사람들이 있다. 누가 못 탔어? 이 버스를 못한 사람이 있다. 누가 못 탔어? 심지어 그분들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다. 우리나라의 핵심의 핵심. 권력의 핵심 오브 핵심에 계신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도 그거 건드려도 돼 근데? 아니 근데 이게 고위공직자는 1년에 한 번씩 그 본인들의 재산을 공개하게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어디 막 한 게 아니라 미정부 나야말로 뭐 미정부 자료를 이렇게 빼돌린 게 아니라 다 이게 관보에 있어.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인터넷 관보 쳐가지고 막 그분들이 LG 엔솔에 담갔다 막 이런 것까지 다 나온다고? 다 나와. 주식 종목까지 다 나와. 근데 문제는 사생활이 뭐냐면 없네.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1월부터 그때부터 지금 4월이잖아. 벌써 3개월 동안 어떻게 또 매매를 했는지는 안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좀 엿보면 아 진짜 우리나라의 권력에 계시고 이분들이 그리고 재산도 많으셔. 보통 뭐 1억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은 444억 막 이렇게 갖고 계시거든. 이게 심지어 채무를 뺀 자산이니까. 와, 원래 자산은 채무를 더하는 그렇지.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건 채무는 빼놓고가 444억 뭐 이렇게 진짜 부럽다. 계시니까 어쨌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 자 정용우 국민제안 비서관 이분이 얼굴 처음 뵙는데. 나도 이거 처음 뵀는데 이 준비하면서 반가워요. 처음 뵀는데 예.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분의 채무를 제외한 재산이 32.77억 그러니까 33억 정도 부채 빼고 갖고 계신 분인데 이게 그 전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을 100주 들고 계셨는데 작년에 팔으셨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니까 그 전에 팔았을 수 있어. 언제 팔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털었더라. 이게 근데 에코프로 BM이 올해 2월부터 갔거든. 이분이 놓치셨다. 근데 너무 아깝다. 근데 우리가 이분을 이렇게 안타깝다고 할 게 또 아닌 게 이분의 배우자분은 에코프로 BM을 210주를 매도했지만 아직 50주를 보유하고 계시고 또 이 2차 전지 또 하나인 LNF 이 주식을 30주를 새롭게 또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또 우리가 안타까워할 만한 일은 아니다. 누가 누굴 걱정하냐 내 지금. 코가 석자다 지금. 자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이분 주식으로 인트로메딕이라는 주식이 보유를 중이시던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거래 정지여서 어머 세상에. 상장 폐지 가능성이 좀 이분은 정말 깨끗한 분이구나. 그래? 그냥 모르셨구나. 뺄 수도 있었는데. 아니 상장 폐지 이거 나도 겪어봤는데 정말 그래? 기분 나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상장 폐지는 실제로 당하신 분도 계시다. 상장 폐지를 경험하신 분이 또 계신데 그분은 설세훈 교육비서관님. 요분이 배우자가 아주 소액이긴 한데 그 현진소재라는 기업을 9주 들고 계시다가 이 기업이 그거 비싸? 상폐가 됐어. 아니 뭐 몇천 원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이게 에이 뭐 그 정도야. 미미하긴 한데 어쨌든 상폐를 경험하신 분들 기분은 나쁘지. 됐다. 그래서 또 눈물 나는 것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해보면 이 강경성 심지어 산업정책비서관. 그쪽은 진짜 약간 알려면 알 수 있지. 모르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판사님. 산업정책비서관 이분인데 이분은 본인이 직접 주식 거래한 내역은 없는데 가족들이 엄청 샀다 팔았다 하더라고. 막 내역서가 막 이만큼 돼. 그래서 못 갖고 왔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인수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맞아, 로봇 맞아. 기업이야. 그래서 여기가 주가가 굉장히 또 여기 많이 뛰었거든. 나 이거 작년 말인가 엄청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이분도 작년 말에 팔았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이것도 로봇도 못 드셨다. 로봇으로도 못 드셨다. 야 이분 진짜 청렴하시네.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님 진짜 훌륭한 전화 분이야. 주세요. 아유 훌륭한 분이네 진짜. 자 그리고 아직 신라젠 갖고 계신 분 있나? 신라젠 난 신라젠 없어. 신라젠 어. 이게 우리가 다른 분도 아니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시야. 이분이 신라젠 50주를 들고 있다가 팔았어. 언제?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전에 팔았으니까 이게 무려 2년 5개월 동안 거래가 정지돼 있다가 작년 10월 이게 거래가 재개됐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톡 튀었는데 뭐 요 원절이 어디선가 파셨겠지. 요 작년 12월 기준으로니까 요 원절에서 파셨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 위기에서 이제 신라젠이 대기를 잘 하셨다. 구출되면서 이게 거래가 이름 따라. 되자마자 팔았다. 이 리스크는 다 털어버리셨다. 이름 따라갔다. 대기를 너무 잘했다. 잘 버티셨다. 뭐 그리고 또 코인 거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코인. 과연 우리나라 이 고위 공직자들이 코인은 샀다 팔았다 할까 안 할까 이거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이 있었거든.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재산은 우리가 꼭 신고를 해야 되지만 코인은 의무가 아니야. 코인은 이게 자산으로 자산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개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범수 농해수 비서관 이분께서 신고했어? 비트코인을 신고했어. 왜 다 청렴한 분들이네. 배우자가 들고 계셨는데 이 현금 항목으로 해가지고 비고란에 이게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전년에 300만 원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지금 150만 원으로 신고되셨다. 그래도 많이 회복됐을 거야. 요즘 좀 올라가지고. 그렇지, 요즘에 좀 많이 조금 오르긴 올라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신고 가액은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일단 존버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밌는 걸 내가 찾아냈는데 이거 아마 기사로도 안 나온 것 같아. 단독 기사. 자, 녹화 단독.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 물론 없긴 한데 이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 이름은 고득인데. 이분이 뭘 갖고 계셨냐면 미국에 비트코인 선물을 ETF로 상장했다는 거를 기사로 어렴풋이 한 번은 들어봤을 거야. 그 비트코인의 ETF. 우리가 미국은 그 약간 짧은 단어를 쓰거든. 그러니까 애플도 애플이라고 다 안 치고 APPL 뭐 이런 식으로만 쳐. 그거 티커라고 하는데 티커가 비토야 비토. BITO. 디토는 아니고 비토인데 어디를 이거를 250주를 갖고 계셨다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전에 이미 파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한번 발을 담그셨던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랬구나. 그 주식 잘하는 분은 없어요. 다 좀 약간 많이 청렴하시는. 약간 우리랑 동병상련이 느껴지지. 너무 좀 안 됐다 다들. 이게 내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이분 중에 그 김동조 국정 메시지 비서관 이분이 계신데 이분이 무려 삼성증권의 애널리스트 출신이다. 그리고 그 주식회사 김동조라고 본인 이름을 딴 회사를 비상장 주식을 자신 있나 본데. 세워서 이분 블로그 운영하시는데 이분 블로그 찾아봐. 블로그에 글이 되게 많이 있어. 괜찮아? 옛날 글이긴 한데. 근데 이분이 뭐 하셨냐면 이 경제 관련된 소식들을 유료로 판매를 하셨어. 그러니까 약간 짬바가 있다. 이분이 그래서 들고 있는 주식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좀 비상장 주식이 많으시고 우리가 알만한 상장 주식은 뷰웍스라는 뭐 하는 곳이야? 뷰웍스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의료용이나 산업용 광학 장비, 그러니까 엑스레이 장비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파는 회사더라고. 근데 이분이 거기에 담고 계신다. 우리 한번 분석해보자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444억의 주인공 이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분인데 이분이 80년생. 우와. 대통령실에서 가장 최연소라고 하고 재산이 444억. 이야. 대통령실 1위. 영앤리치. 근데 이분이 그 부인이 그 저기 비상장 주식을 거의 한 300억 이상 들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크게 잡히긴 했는데 어쨌든 이분의 특징이 뭐냐? 우리 한번 들어봤을 거야. QQQ. QQQ. 내가 작년에 그거 사고 싶었는데. 나스닥 3배 레버리지. 그래 3배. 이 QQQ를 이것도 내가 처음 여기서 아마 나올 거야.
다른 데서 안 나왔어. 어. 이 QQQ를 170주 들고 계신다. 단독. 이분은 그러니까 나스닥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스닥을. 봤더니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랐어? 이렇게 올랐다. 와. QQQ 기준으로. 대박적. 이거 진짜 많이 떨어졌었거든. 맞아. 그치 여기만 해서 보더라도 8월 작년 8월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게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 터지고 또 막 그 경제 안 좋아지면서 이게 엄청 떨어졌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주의할 점은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3배로 간다. 맞아. 그, 진짜- 그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맞아. 또 이분이 들고 있는 것 중에 재밌는 부분이 이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라서 보통 우리가 스파이라고 하거든. 약간 일관적이다. 미국에 투자해라. 어. 이원모 비서관의 투자 방문식은 미국에 투자해라. 약간 2차 전지주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미국이 그렇게 지금 막 파산한다 막 이런 얘기 들려도 미국에 투자한다. 그렇지. 그리고 또 비트코인 테마주로 묶여 있던 우리 기술 투자를 2,341주를 보유하고 있다. 오, 비트코인도 그럼 좋게 본다는 얘기네? 과연 그럴지는 이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리고 대부분 오늘 이제 여기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대부분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이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은 거의 대부분은 다 들고 계시더라고. 주식을 하면 요 정도는 들고 있는다 거의. 그리고 뭐 SLML 같은 미국 이거는 네덜란드의 회사잖아. 이런 반도체 관련된 것들은 다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서 눈에 띈 부분이 김은혜 홍보수석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잖아. 돈이 많잖아. 이분도 돈이 굉장히 많으시 200억 넘는 걸로 알고 있는 기억이 하는데 이분은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의 주식을 2,000주 보유하고 계시다. 삼성은 얼마나 가지고 계셔? 네, 요거는 기억이 안 나네. 요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중국 파운드리 업체의 주식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4억 정도 규모의 브라질 국채를 가지고 계시고 또 이 김은혜 수석, 이 배우자도 한 4억 상당의 브라질 국채와 우리나라 국채를 또 갖고 계신다. 브라질? 이 브라질 국채는 근데 이분들이 사신 지 굉장히 좀 오래된 거야.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새로 산 게 아니라 그 전에 산 거니까 못해도 2021년부터는 보유를 하고 있었다. 브라질 국채를. 브라질에 뭐 있나?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최상목 경제수석도 배우자와 함께 한 3억 정도가 되는 국고채를 갖고 계셔. 우리나라 거? 그러니까 이게 주식과 국채는 보통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이 오를 때 국채가 내리고 국채가 오를 때 주식이 내려가는 이게 마이너스 반대로 움직이는 걸로 해칭. 알려져 있는데 이게 최근에 금리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오르면서 둘 다 같이 이제 내려가는 약간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약간 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채권 국고채 관련된 ETF들을 좀 같이 갖고 있으면 요게 좀 리스크를 해지가 된다. 그게 보통 그래서 전통적인 기법으로 쓰는 게 6대4에서 주식 6, 채권 4 이 비율로 가지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기법이 있거든.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서 우리의 그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 그래서 나는 오늘 간략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2차 전지, 뷰웍스, 브라질, 국고채 요 정도. 브라질도 국채. 브라질도 국채 요 정도 그렇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 하지만 투자는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 네, 이거 자막으로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 네.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투자를 했지만 이들도 이들의 책임이라는 거. 그럼요. 이분들도 굉장히 많이 잃었어 보니까. 많이 잃었고 오늘 대체로 좋은 소식은 없었다는 거. 그러네. 이것만 알려드리면서 오늘 별주부전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